지난해 4월 세간의 화제를 뿌렸던 전현직 연준 의장 간의 빅4 자담회를 기억하십니까? 페드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자담회였고요. 참가자들도 페드 의장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인물들이 그만큼 또 월가와 또 미국 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었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24일부터 열리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현재 미국 경기와 또 금리 인상을 비롯한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는 만큼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1년 4개월 전에 빅4 자담회에서 전현직 연준 의장들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지, 왜 화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빅4 자담회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빅4 자담회가 화제가 되는 거는 지금 미국 경제라든가 미국 경제 전망이라든가 자산 매각, 금리 인상 같은 이런 얘기해서 전문가다 칭하는 사람들이 제각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시청자분도 오늘 방송 전에 장앵커랑 같이 얘기했습니다는 시청자분도 헷갈리실 거로 생각하는 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기업들의 네. 그 실적이 이게 끝나면 8, 9, 10월 달에는 주가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오늘 세제 개편 관련해서 이 월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지금 헷갈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오늘 그 미국의 그 주가가 많이 오른 데는 월가의 기대를 이렇게 충족시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혼탁한 상황에서 지금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니까 경기 부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끌어오지 않고 실적도 달러 중심으로 이렇게 약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노믹스 세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죠. 그럼요. 여기서 전향적인 말 한마디 나오면 주가는 크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 같은 게 하나도 발표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기적으로 8, 9, 10월 달에 떨어지고 실적이 발표하면 올라가고 실적이 하면 떨어지고 이러면 주식자 하기 쉽죠. 그래서 한국경제TV 방송도 네. 그러면은 아마 한국경제TV 방송의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요. 네, 네.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경제TV에 이렇게 빤빤하게 전해지는 것을 좀 이렇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왜 이렇게 빅4라는 사람들의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냐 하는 것을 보면 1년 4개월과 지금과는 거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자,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는 지금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제각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다, 어떤 사람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연내에 가능하냐 아니면은 12월에 가능하냐 또 놓고 자산 매각도 9월에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9월부터 예정돼 있는 자산 매각 부분을 좀 연기시키겠다, 네. 완화 쪽에 가겠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게 아니냐. 또 미국 증시도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네. 제각각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신뢰성이 높은 사람들 또 통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직간접으로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지 않느냐. 네. 이 제3자들이 제각각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4개월 전에는 인터내셔널 하우스가 주최돼서 사실 페드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현직 네 분의 이렇게 통화정책 단장했던 수장들이 모여서 네.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1년 4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여름 휴가철 이후에 여러 가지 투자자 입장에서 포지션을 정하고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새로운 정책을 결정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경기 진단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제각각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가장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모시자. 그래서 네.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2차 빅4 간담회. 아하. 인데요. 네. 이 빅4 간담회는 여기 이제 파란 줄에 써 있습니다는 우리 이 PD께서 오늘 이렇게 뒤쪽에 배경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뒤쪽 멋있는 배경이 사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앨런 의장이 있고 여기 볼코라는 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린스펀 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버냉키 의장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볼코 의장과 저쪽에 있는 그린스펀 의장은 좀 약간 웃고 있고 1년 4개월 후에 되는 앨런 의장과 그 직전에 네. 버냉키 의장은 벤 사실 버냉키. 좀 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지 표정이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빅4 간담회 이후에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사항이 지금 이렇게 보면 자 이런 시사점에서는 누구의 얘기가 맞았을까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보이네요. 결론은 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야 지금의 뭐 증시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저도 포함되겠습니다는 사실 제각각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수록 가장 시장의 신뢰를 받는 요 네 분들의 또 직접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느냐 하는 네. 차원에서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지금 2차 이렇게 네 사람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그럼요. 근데 이 중에 한국경제TV에서 요 마지막 앨런 의장의 밑에 있는 네. 월커 의장을 모셨는데요. 그랬죠.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네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자리를 한번 지금 모색하고 있다. 월가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눈치 빠르신 시청자분들은 이미 어떻게 될지 다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당시 자담회에 참석했던 빅4죠. 마이스트로4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네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작년에도 이제 순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국제금융 한쪽 분야만 30년 아마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라든가 모든 사람에서 한쪽 분야만 30년 종사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네. 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공치사를 하냐면 제가 30년 국제금융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인데요. 이 네 분들의 얘기는 사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뭐 학술적인 문제라든가 학자적인 측면이라든가 이것을 실용해서 통화정책 FMC 그 FED의 의장으로서 통화정책을 직접 수렴해서 단순히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네. 이런 것보다는 현실과 이렇게 이론을 좀 겸비한 상태에서 보면 상당히 훌륭한 학자고 훌륭한 이렇게 실무 행정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이니까 위기 극복의 달인들이다. 대부분 다 위기 극복의 달인들이다.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그러면 어떤 위기를 극복했을까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대에 미국 경제는 1970 J.H. 어리 쇼크 때문에 코스트 푸시 쪽에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천공공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상태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거꾸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네. 보통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는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기 침체가 되면 성장률 떨어지고 천공공곡을 왼쪽으로 이동되는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떨어진다 해서 이것을 경기 침체,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그다음에 물가가 올라간다 해서 인플레이션, 그렇죠. 그 합성 용어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군요. 그래서 1980년대 레이건 정부 시절에 지금의 트럼프 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폈던 텍스 컷, 레이고노믹스를 추진했던 그때 당시에 미국 경제에 종전에 볼 수 없었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 부분을 잡았다 해서 이 페드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네. 지금 볼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평가를 하고 네. 1980년대에서 그린스프로 넘겨졌습니다는 지금도 현직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페드 의장으로서는 가장 눈에 익은 사람이 앨런 그린스펀이 아닌가 그렇겠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앨런 그린스펀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블랙 먼데이 아시죠? 1987년 네. 블랙 먼데이 이때를 이렇게 저를 해서 페드 의장이 되면서 이것을 아주 잘 극복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윌 클린턴 시대에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자 이번에 거꾸로 성장이 높아지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는 과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은 떨어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네. 이번에는 뭐냐 1990년대 후반에는 성장은 고성장하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는 이런 데서 이걸 종전에 볼 수 없었다 해서 뉴 이코노믹 신화를 창출하는데 통화정책의 수장을 담당했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어찌됐든 네. 블랙 먼데이를 또 아시아 통화 위기를 또 러시아 모라토리움을 이렇게 훌륭하게 극복해서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재탄생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그리고 버냉키 장은 잘 아시겠죠? 그럼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론을 실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초유에서 이것을 극복하는데 위기 극복에 직접해야 됐다. 잘 평가했느냐? 이거는 아직 평가가 완전히 끝나있기 때문에 네. 평가는 좀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첫 여성 의장으로서 앨런이 되면서 지금 버냉키에 의해서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지금 출구 전략의 양적으로 정책 종료, 4차례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잘 먹히지 않다 보니까 자산 매개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위기 극복에 상당히 성과를 거뒀고 네. 지금 위기 극복의 주역들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이렇게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1년 4개월 전에서도 이렇게 화제가 됐었고 지금도 뭐냐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자 네. 하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월가에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화제가 될 만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왜 화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좌담회 참석자 면면을 보니까 왜 월가에서 또 이제 설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 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네, 지금도 맞서서 한번 이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년 4개월 전에 의제가 어떤 의제였었냐면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는 일단은 그때 당시에도 경기 회복세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 나왔죠.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도 2, 4분기 성장률 2% 이렇게 갔는데요. 지금도 뭐냐 올해 2, 4분기 성장 2.6%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 경제가 강하게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달러 약세, 뭐 채권 가격은 뭐 올라가지만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역동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 이게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 회복이 맞느냐, 경기 회복세가 맞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렇게 현실 경기 진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이라는 건 시차를 갖고 심스 그런 테스팅이라면 지금 통화 정책이 추진하면 9개월 후 1년 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지금 통화 정책을 이렇게 변경하면 1년 9개월 후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해서 네. 경기 전망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1년 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도 성장률이 3% 이상 간다면 지금 상태에서 뭐냐? 지금 경기 어렵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면 아주 과일이 뜨겁게 하죠. 그래서 그럼요. 경기 네.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도 이때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이 적절했는가? 지금도 이게 평가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출구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뭐냐 잭소홀 미팅이라든가 지금 뭐냐면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작년부터 이 필립스 곡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네. 얘기하죠. 지금 앨런 의장이 통화정책의 잣대를 삼고 있는 필립스 곡선이 유용한가? 이 필립스 곡선은 잘들 아실 겁니다. 네. 물가와 그다음에 그 실업률 관계, 좁게 보면 물가와 임금 상승률 관계. 이게 트레이드 오프인데 이게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게 트레이드 관계가 트레이드 관계의 기수가 자꾸 약화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실업률은 4.3%에서 페드에서 만정고용 수준은 4.8%다 월등히 낮은데 네. 물가는 뭐냐 이론적으로 본다면 월등히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2%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 문제가 점검이 돼야 사실상 뭐냐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렇게 추진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1년 4개월 전에는 자산 매각이라는 게 고려하지 않았었죠. 그때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금리 인상의 시기라든가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었는데 그랬어요. 지금 1년 4개월 후에 2차 마에스트로 4가 빅4 간담회 된다면 금리 인상보다는 자산 매각이 그 얘기가 어떻게 될 나오겠죠. 것이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1년 4개월에는 뭐냐 1년 4개월 전에는 금리 인상 문제인데 지금 자산 매각을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네. 주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네. 아주 딱 들어맞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딱 들어맞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당시에 거론했던 내용 하나하나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 미국 경기에 대해서 또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빅4 자담의 2차 내용을 때 1차보다는 상당히 좀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년 4개월 전에 예상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EPD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인데 딱 제 또 그 상황을 잘 아는지 아까 볼커라든가 그린스폰 의장은 표정이 좀 밝고 네. 그다음에 앨런과 버냉키는 표정이 좀 상당히 어둡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과에 또 여쭙겠습니다. 빅4 2차 다담회를 한다면 네.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누가 꺼리겠습니까? 참석하기를. 아무래도 제넷 옐런 의장과 벤 버냉키 의장이 그렇죠? 아닐까요? 그렇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주저주저 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겠죠. 왜 그러면 1년 4개월 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이 어떤 사람이 얘기를 맞을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진단 문제에서 자, 지금의 경기 회복세가 맞을까에서는 그때 당시에 유명한 용어가 버냉키 독트린과 네. 그다음에 그린스폰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뭐냐면 웃는 사람들의 핵심이 그린스폰이고 네. 그다음에 쓸쓸한 표정, 앨런보다도 더 쓸쓸한 표정이 저 벽이면 그린스폰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를 볼 때는 여기 버냉키 독트린과 그린스폰 독트린 핵심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이 뜻은 무엇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볼커와 그린스폰은 실물 경기만 봐야 된다. 실물 경기만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자산 효과에서 주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사실 뭐 장앵커가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냐 백화점에 가서 소비한 것은 그건 빼야 된다. 아하. 빼야 된다. 주가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부동산은 네.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안 된다. 실물 경제만 감안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 그것만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게 그린스펀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볼커라든가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는 네. 실물 경제만 봐야 된다. 이런 표정이고요. 버냉키 알렌은 자산시장까지 포함해야 된다. 네. 왜냐? 사실상 그렇습니다. 실물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위기는 빨리 극복해야 되니까 금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돈을 퍼서 주가 띄어 올리고 그다음에 부동산가는 띄어 올리는데 임금보다는 사실 그렇게 그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면 거기서 그렇죠. 돈 벌면 네. 그 돈 가지고 뭐냐 같은 임금 소득에 100만 원을 벌고 부동산 투자해서 100만 원 벌면 장애권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지만 그 돈 가지고 어느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임금 가지니까 어느 걸 가지고 백화점에 갈 확률이 높습니까? 번외로 번 걸로 가지고 그렇죠, 가겠죠. 그렇죠. 예, 네. 번외로 본 거는 아마 시청자분께서 임금 이외에 그렇게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제 이런 정책을 켰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자산시장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버냉키 독트린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 진단할 때 버냉키라든가 앨런 이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볼커라든가 그린스펀 같은 실물 경제만 생각하고 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 증가하고 소위 웰스 벡터 많은 사람에게는 웰스 벡터 부효과를 제거한다면 경기는 올라간 게 없지 않느냐. 아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자 1년 4개월이 지났으면 미국 경제가 지금 최근에 발표했던 게 2, 4분기죠. 그러면 1년 전에도 2.1%, 그렇죠. 볼커라든가 아니면 그린스펀은 좀 약간 웃게 되고 네. 앨런이라든가 그다음에 버냉키는 약간 이렇게 진지한, 진지하게 심각한, 입장은 네. 이렇게 표정을 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미국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 이 네 명이 당시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시에 거론됐던 내용 지금도 미국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또 논의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회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는 것은 지금 미국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1년 4개월 전에 경기 진단에서 경기 회복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두 사람이 두 계층 있잖아요. 몰커와 그린스펀 한 사람, 네, 버냉키와 앨런은 한 파트.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두 파트 간에 일단 2020년까지 지금도 2020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네. 2020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네. 와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사실상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전망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 지속설과 장기 침체론이 있거든요. 미국 학교에서도 장기 침체론 해서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경기 전망에 2020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1년 4개월 전에 이렇게 마이스트로 4, 빅4 관점에서 얘기했던 시한적 문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복 지속설과 장기 침체론 이런 중에서 지금도 뭐냐 이게 논의됐던 것은 그것을 빌미가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볼커와 그린스펀 입장에서는 지속 성장 기반이 취약하지 않느냐. 자, 부동산과 주가를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렇게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네. 사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장앵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은 방송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 표정이 이렇게 좋습니다는. 밝까요? 네. 밝습니다는. 원래는 이 분위기에 타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장앵처가 저렇게 얼굴 표정이 밝고 나한테 이렇게 부드러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 하면 장앵커가 건강하면 그 관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장앵커가 뭐냐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오늘 분위기에 타서 분위기에 타서 이렇게 잡으면 네. 사실 뭐냐 오늘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도 뭐냐 앞으로 지속될 왜냐 기본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거든요. 그다음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4차 산업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그 국민들의 소비도 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오늘 힘들죠. 네.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미국의 메이비 음식들이 은퇴하면서 뭐냐 통화의 유통 속도라든가 통화의 그 이렇게 승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 돈이 묶이는 상태에서 자 베이비붐 시대에 은퇴하는데 미래 살 것은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금에 들다 보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가 건전한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그때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 이외에 번외 소득이 나왔을 땐 소비하고 그렇죠.
임금이라든가 이런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가 더 길어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오히려 안 쓰게 되는 예금 늘게지는 이런 꼴이 된다. 그래서 소비라든가 투자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라든가 투자에서는 임금이 올라가야지 소비가 되는 거고 근데 임금 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은 뭐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속 가능한 기반이 취약하다. 하는 측면에서 월크라든가 그린스펀은 지속 가능에 취업체였다. 이런 시각을 제시한데 반해서 버냉키라든가 앨런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지금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페드 의사라고 보면 자꾸 뭐냐 완만한 경기 회복이 유지될 것이 유지될까 하는 측면에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되는데요. 그 의사락에서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 보면 전망 부분에 완만한 경기 회복 기조가 2020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지금 버냉키라든가 앨런, 특히 앨런이 지금 현직 기장이기 때문에 주장하고 네.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감대가 얻고 있습니까? 못 얻고 있습니까? 못 얻고 못 얻고 있어요. 있죠? 네. 지금 상태에서 앨런의 그 입장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전망 부분도 지속 가능한 기반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전직 의장이긴 하지만 네. 월커라든가 그린스펀이 잘 받지 않았냐. 아. 그래서 레이 소머스라든가 같은 여기에 빅4 자담에 참여하셨던 미국의 하버드에서 1990년에 사실 뭐냐 미국의 신경제 실화를 창출했던 그때 당시에 재무장관 레이 소머스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 경제 장기 침투는 소위 세큘라 구조적인 스태그네이션 하이퍼시스 가설이다. 그래서 장기 침체 가설을 주장하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벤 버냉키에 이어서 또 제인 옐런이 주도가 돼서 추진해 왔던 위기 극복 대책에 대해서 뭐 시장 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이 대목도 상당히 중요하죠. 출구 네. 전략에서 지금 자산 매각을 가져가느냐, 금리 인상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데 관련해서 그게 다 출구 전략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느냐, 주체가 버냉키라든가 앨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앨런과 버냉키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자 그때 당시 1년 4개월 전에 참여했던 네 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는 잘 극복하고 있다. 그래서 10분 흥선, 10분 흥중에서 8분 흥선까지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10분 흥선 완전히 할 때 출구 전략 추정은 늦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매각을 가져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금리 인상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 양적 완적 제대로 그 종료되느냐 이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내려갑니다. 네. 원래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가 보면 이게 금융위기 때 시스템이 무너지고 금융상황 위기라는 건 전쟁 상황이거든요.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뭐냐 어디를 갑니까? 지하 벙커에 숨죠. 지하 벙커에 숨어야 되는데요. 네. 사실 들어가기보다는 나오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금융위기 전쟁 상황이 오래될수록 자 지하 벙커에 숨었는데 재료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양적으로 정책이라든가 복지에서 재정치 복지에서 이렇게 경제활동과 같이 관계없이 굉장히 번외 소득을 많이 줬는데요. 사실 위기 극복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짜로 일해서 먹고 사는 금리가 나는 이런 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체질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얘기죠. 네, 이해했습니까? 그렇겠죠. 네. 돈은 돈값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잘 오려고는 돈을 좀 찰랑찰랑보다는 약간 좀 없는 듯 해야 이게 경제가 좀 인센티브가 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앵커가 뭐냐 한국경제지의 송지조 사장께서 뭐냐 완전히 장앵커 요구대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면 그게 좋은 거냐 아니면 좀 부족할 때 주는 게 좋은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장앵커의 시청자분한테 더 성의라든가 이런 것을 뭐가 더 줄 것이냐 네. 완전히 만족할 대로 주는 거냐 아니면 조금 모르는 데 주는 게 좋은 거냐 했을 때는 아마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게 서비스를 더 크게 하고 장애가가 더 노력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좀 모자란 듯 주는 게 좋은 겁니다. 네. 모자란 듯. 그래서 돈도 좀 모자란 듯 있어야지 그게 뭐냐 경제활동이 좀 인센티브가 되면서 그렇죠.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기대감이 좀 생기겠죠. 그러니까 네. 왕창 줘버렸으니까 지금 뭐냐 그때 오랫동안 됐으니까 경제 주체들이 뭐냐 지하 벙커에 숨었던 기간에서 얼굴 표정이 아주 그냥 얼굴이 노랗게 질렸다는 얘기입니다. 아. 햇빛을 못 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회복됐다고 해서 바로 햇빛에 나오면 이 노랗게 질린 문제가 되죠. 이게 타버리죠. 그럼요. 타버리 얼굴 타는 게 아니라 검게 되는 게 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출구 전략이 더 어렵다고 보였습니다. 아. 그런 과정에서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출구 전략이 이렇게 돼서 사실상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했는데요. 평가는 좋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자 어떤 점이 부족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출구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지 경기가 좀 어렵고 앞으로 경기 전망이 어렵다 하면 출구 전략을 하는 측면에서 월코라든가 그린스펀은 지금 이렇게 금융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네. 출구 전략을 버냉키라든가 앨런이 생각한 것처럼 자산 매각 9월 정도 가져가진 않아야 된다. 왜냐? 지금 뭐냐? 아주 노랗게 지하 벙커 속에 숨어서 네. 이게 햇빛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뭐냐? 이렇게
완만하게 출구 전략을 지금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이렇게 보이는 데 반해서 사실상 버냉키라든가 앨런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죠. 여기서 논란이 되고 그렇죠. 있고, 이게 네. 잭슨 홀텍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상이죠. 네. 그런 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금융위 극복은 잘하고 있지만 몰커는 제도에 관련돼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몰커 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도. 그렇죠. 네. 제도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이 네 분 중에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제도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위기 재발 방지에서 단일금융법이 만들고 본인 자신의 몰커 룰이 들어가긴 했지만, 자, 지금 상태에서는 위기가 줬던 파급적 효과를 볼 때는 아직도 제도가 미비하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린스폰은 너무 금융만에 취집했다. 너무 금융. 급한 마음에 돈을 네. 퍼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실 경제 주체들은 자기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대가를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임금에서 보면 장현크가 능력 있으면 100을 받고 내가 능력 없으면 10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시장 네. 경제가 원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돈을 왕창 퍼불고 금리를 제로 금리하고 마이너스다 보니까 좋긴 하지만 이게 뭐냐? 경제 활동에서 나중에 제약이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는 잘 되긴 했지만, 근데 볼커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냐? 이게 제도 측면에서 미흡하다. 그다음에 그린스폰 같은 경우는 너무 퍼주다 보니까 네. 지속 가능한 성장에서 사실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것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까 소비가 건전하게 증가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쪽의 비판이 있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네. 볼 때 있습니다. 또 미 연준의 양대 목표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고용 창출 그리고 물가 안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통화 정책 잣대에 대한 이제 필립스 곡선 또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 필립스 곡선 문제는 이제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의 필립스가 주장했다 해서, 이거 뭐 이론이라고 보다는 그냥 누구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는 커먼센스이기 때문에. 네. 시어리가 이론이라는 게 커먼센스입니다. 커먼센스이기 때문에 모두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하는 게 사회과학이거든요. 물리학에서는 팩트가 이렇게 주종관계가 명확해서 팩트지만, 사회과학자는 뭐냐? 커먼센스가 결국 시어리입니다. 우리가 보면 복잡한 현실을 어서프션을 설정해서 거기서 이렇게 현실 단순화시켜서 그것이 뭐 경제학적으로 차트를 해서 그림으로 표시하든 아니면 계량 숫자로 표시하든 아니면 서술형으로 독일식으로 표시하든 이것만 잘 보이지, 이론은 별게 아니고 커먼센스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시청자분도 뭐 영국의 경제학자가 주장했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률 떨어지면 임금 고용 사정이 빡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고용 사정에 대해서 장앵커를 이렇게 경쟁하는 사람이 많으면 한국경제TV에 장앵커를 스카웃시키면 임금은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냐? 실업률이 떨어지면 고용 사정이 빡빡하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장앵커 같은 유능한 인재를 이렇게 스카웃하려면 뭐냐? 임금 상승이 높아야 된다. 이 트레이드업이다. 실업률과 임금 네. 상승. 이것이 1920년대 이걸 임금이 뭐냐? 임금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GDP에 대비해서 수요의 소비의 기여도가 70%. 네. 70%. 근데 이 소비가 70%인 상태에서 이 소비의 주체가 지금은 뭐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투자에서 소비를 받쳐주는 측면이 있지만 1920년대는 전부 뭐냐? 임금소득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뭐냐? 이거 물가를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사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도 물가를 해자. 그래서 시청자분도 뭐냐면 1960년대서부터는 매크로 사이드에서 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로 트레이드 관계다. 근데 지금 버냉키 장은 이걸 느닷없이 들이대서 네. 앨런 장이, 자, 실업률 떨어뜨리면 물가는 올라가지 않느냐. 실업률 떨어졌는데 물가는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2012년 고용 창출과 물가하기 때문에 실업률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해서 물가가 올라가지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보면 1970년대에 자꾸 이게 트레이드업의 역계수 관계가 자꾸 이렇게 수평으로 늘거든요. 네. 이거든요. 지금은 뭐냐? 거의 수평으로 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당신들도 버냉키라든가 앨런 인장은 통화정책 잣대를 삼으면 되겠느냐? 실정적으로 보면 약화됐는데. 네.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이 자꾸 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크라든가 그다음에 그린스폰 입장에서는 1년 4개월 전에 통화정책 좀 잣대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네. 하는 논란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됐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오늘 시간 관계상 지금 48분이기 때문에 유명하게 했습니다. 그때 베버리지 곡선이라는 게 나왔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베버리지 곡선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잭슨홀 미팅 이렇게 해서 그런 논란이 배경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가상
가상일 것 같긴 한데요. 1년 4개월 전에 있었던 그 이제 빅4 자담회, 만약에 현 시점에서 2차 빅4 자담회를 한다고 하면은 1년 4개월 전에 논의됐던 주제들이나 이런 의제들이 어떻게 변화를 보이게 될까요? 1년 4개월 전보다는 많은 이렇게 네 사람 간의 의견은 좀 많이 접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시키는 안정시키는 효과는 좀 크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혼탁스러운 부분이 들어가기라든가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앨런 여장이 들어오면서 그 입장이 정리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9월 2일 여름철 장기 휴가철 끝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은 포지션을 정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그 중앙재선 통화정책의 방향을 내년도 설정해서 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관계가 있고 오늘 사실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네. 사실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작용했던 그럼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진단은 작년에 완만한 회복 기보다는 좀 다소 퇴조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건 앨런 자체도 지금 임명한 인정을 하겠죠. 상황이니까 네. 인정하는 자체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자 1년 4개월 전보다는 지금 2차 이렇게 빅4 자담회가 된다면 요 완만한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다소 1년 4개월에 버냉키라든가 앨런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강한 회복 네. 자신감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약해지겠군요. 몰커라든가 그린스펀의 진단대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전망에 있어서는 지금 2010년까지 미국 경제가 전부 2%를 보고 있습니다. 네. IMF도 올해 2.1% 최근에 보면 그랬죠. 내년에도 2.1%죠. 네. 그래서 요부터 그 몰커라든가 그린스펀이 보는 시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립스 각선이 약화됐다는 것은 본인 자신도 알고 있죠. 네, 앨런 그렇죠. 의장도.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년 4개월보다는 몰커라든가 그린스펀으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 보고 나오고 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 물가 국면이 저국면이다. 이것도 사실 1년 4개월 전에 몰커라든가 그린스펀이 얘기했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장영커도 잘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는 버냉키 2차 간담회가 된다면 버냉키 앨런보다는 사실 몰커라든가 그린스펀이 이렇게 사실 우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일 그 잭슨홀 미팅에서 상당 원론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1년 전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은 수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아마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잭슨홀 미팅이 통화정책 회의가 아닙니다. 원래는 농업회의입니다. 농업회의. 네. 이런 것부터 설명이 좀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